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틀, 오늘 내일 남은 연휴 이후에 아마 10월 첫 거래일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 거래일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19 확진이 있었죠. 코로나19 확진이 있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일에 미국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 아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된 이슈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대선 전후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모더나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더나는 아시겠지만 임상 3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인체 실험을 한 회사입니다. 현재 플랫폼은 RNA 유전자 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같고, 그리고 상세하게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 정도 기준으로 노인들 상대로 한 임상에서 효과적인 반응이 좀 나왔다. 면역 반응과 또 안전성이 좀 검증이 됐다라는 기사가 좀 떴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령이 좀 높을수록 그 면역 반응이 좀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어떤 효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서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은 저온에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 그리고 화이자는 영하 70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칸시노바이오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70도 사이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는 아주 저온에 보관하는 시설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니까 다른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백신들보다는 보관이 조금은 용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좀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이 시판되는 것, FDA 승인을 받아서 긴급 사용이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빨라도 11월 25일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더나 CEO가 언론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는 아마도 10월 내내 그리고 11월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간헐적인 어떤 기사와 재료의 노출로 시장에서 종목들이 변동성을 강하게 일으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는 AB프로바이오, 바른손, 파미셀, 바이넥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을 좀 보아하니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AB프로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관련주죠. 근데 그게 지금 사내이사가 모더나의 창립 멤버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로버트 랭거 MIT 교수를 비상근,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사내이사로 영입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모더나 창립 멤버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현재 관련주로 묶였고요. 바른손은 모더나 지분을 2만 1000주 보유하고 있다 라고 좀 기사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는 8,800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3월이거든요. 다트 들어가시면 재무제표 분석 있습니다. 주석 길어요. 쭉 내려보시면은 이게 어느 섹터이냐면 기타 금융자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위에 올려놨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게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단기말, 이게 3월 말이에요. 3월 말 2020년 3월 말에 주식수가 2만 1000주, 지분율 0.01% 들고 있네요. 그랬었던 게 지금 찾아보니 이게 지금 6월 마감 후에 사업보고서입니다. 분기보고서. 여기서는 당분기 말에 이제 주식수가 8,800주로 줄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좀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더나의 주식을 8,800주 보유하는 것은 팩트다. 물론 그 이후의 강한 상승에 또 정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현재 기준으로 8,8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6월 말 기준으로는 팩트다. 바른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묶였는데 이게 좀 제일 사실은 주가가 세게 갔거든요. 모더나가 본격 생산할 때에 CMO 가능성이 있다. 이제 CMO 아시죠? 위탁 생산입니다.
뭐 위탁 생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떠오르실 거예요.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떠오르실 거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직 계약 체결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파미셀도 엮였죠. 파미셀도 역시 모더나 본격 생산할 때의 CMO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가능성의 이유가 좀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RNA, DNA 같은 게 유전자 치료제의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라는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뉴클레오시드를 뭔지 찾아보니까 유전자의 기본 구성 요소인 DNA, RNA에 해당하는 물질로 RNA 의약품과 진단 시약의 원료로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원료로 사용되는 뉴클레오시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 CMO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4개가 엮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정말 연관성이 강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모더나가 만약에 가장 빨리 정말 퍼스트 무브로 치고 나와서 백신을 시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네 종목에 대해 살펴보면 AB 프로바이오는 지금 2개가 엮였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모더나 이렇게 2개가 엮였는데요. 지금 차트 움직임 자체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점을 좀 높여주는 움직임이에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매물대 뭐 이 위치를 보면 정말 저점입니다. 지금 그 저점이라는 게 뭐 동전주 수준이니까 상당히 뭐 일반적인 이슈 없는 투자라면 저는 동전주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슈가 지금 2개가 엮여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 한 번쯤 다시 장기평선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판단은 좀 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가 900원 요정도 되고요. 한번 쳤고 한번 치고 또 밀렸고 다시 한번 쳤고, 이렇게 계속 같은 이 라인 여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뚫고 해서 물량 소화를 하면 분명히 한번 상승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속에서 AB 프로바이오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이시고, 다만 어떤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장기 평선에서 지금 튀어나와서 더 슈팅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강한 재료가 나와야만 어떤 확실한 어떤 이슈가 가시화돼야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에는 앞서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말씀드린 설명과는 뭐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저점을 좀 높여주는 움직임과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느낌을 보면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최근에는 외인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금액상으로 뭐 16억, 14억, 뭐 4억 이 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외인들이 좀 받아주고 개인이 좀 터는 느낌. 더군다나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아주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른손입니다. 지금 바른손은 사실은 관련주로 좀 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슈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 뭐 크게 이렇게 시세를 주거나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다. 오히려 이때가 아마 그 기생충 때 아니었나 싶어요. 바른손 ENA.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주 큰 이슈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뉴스에서 모더나가 2만 주 있다, 요 이슈로 지금 상한가 갔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공시한 바에 따르면 8,800주 있습니다. 줄었어요. 그죠? 요때도 한번 볼까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코로나 백신 2억 회 계약, 뭐 그런 뭐 계약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크게 이슈됐던 것은 아니라서 또 윗골이 달고 밀렸기 때문에. 근데 바른손이 사실은 어떤 백신 어떤 이런 의료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죠. 바른손이. 근데 지금 지분 들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뭐 0.01% 언더로 들고 있는데 간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습니다만 분기 9월달 3분기 마감하고 나서도 지분이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서서는 움직였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동 한번 보겠습니다. 매동은 현재 거래량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요. 외인들이 조금씩 들어오지만 크게 어떤 움직임이 세게 나오진 않고 있고, 이때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던 정도 거래량을 좀 터져줘야 얘기가 좀 되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터질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관련주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면 뭐 지켜볼 만한 어떤 뭐 재료상에 그런 거는 한 번쯤 다른 모던한 따로 특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켜볼 만한 어떤 그런 명분은 된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종목에 대해서는 차트상의 움직임도 사실은 어떤 분석을 해서 대응하기에는 움직임이 저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뭐 이런 반짝 슈팅에서 슈팅 나올 때 보통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이게 물량을 좀 확보하는 과정인지를 살펴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뭐 물량을 확보해서 간다라고 하기에는 움직임이 좀 저조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최소한 물량을 소화하면서 어떤 추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관련주로만 좀 묶어놓고 혹시 이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는 아니겠죠. 파미셀입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로 좀 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면 구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딱 나눠져 있어요.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거진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일 좋은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을 거진 한 만원대 돌파한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죠? 엄청나게 상승한 후에 사실은 이렇게 쭉 밀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밀리지 않고 얘가 이렇게 한 18,000원 정도 라인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이 윗구간 박스권에서 지금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추후에 강한 이슈가 제기돼서 만약에라도 위탁 생산한다라 그러면 25,000원 이 전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 이런 강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정말 전 고점, 역사적 고점이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도가 보통 보면 이때가 모든 회사들이 다 코스닥, 뭐 코스피 양시장 모두 강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고점을 찍고 밀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여기가 이때가 가장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상으로의 최고점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코스닥 945포인트고 코스피가 2500포인트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018년에 보면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이때가 2600 장중 기준으로 2607.10포인트 찍고 쭉 밀린, 이게 역대급이거든요. 보면 그죠? 연봉으로 봐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파미셀의 그때의 어떤 반등만큼 시장이 좀 더 좋은 상태에서 이슈도 붙는다면, 뭐 유동성은 워낙 좋으니까요. 지금 개인들 자금이 증시 자금이 50조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쪽 구간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추세상으로는 거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쌍봉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강하게 쳐 올려서 최소한의 120평선 이상으로 돌파해 주려면 아마도 모더나 백신이 위탁 생산 뭐 계약을 정말 체결을 한다라거나 그런 이슈,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슈로 가야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차트상의 움직임은 지금 썩 나이스하진 않다. 다만 18,000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면서 추세 전환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 구간대가 전에는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항대였던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그만큼 엄청난 호재와 기존의 거래량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엄청난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이런 정도 거래량, 이 정도 거래량이라고 보면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매동을 봤을 때는 그 외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 순매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툭툭 지금 던지는 물량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는 물량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 매동상의 동향을 좀 지켜보시면서 추후에 대응 방안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18,000원 어쨌든 지지해주는 거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요 구간 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매매 한 번쯤은 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모더나 관련돼서는 이 종목 자체보다는 물론 요즘에 많은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라기보다 모더나 관련주 중에서는 이렇게 먼저 단서를 좀 달아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가 차트가 좋아요. 1차적으로 한번 상승해주고 두 번 상승하고 밀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눠보면 거래량이 딱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에 이 고점 이 라인을 지금 뚫어줬고요. 이 정도 얼핏 보고, 그러면 차트상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데로 우선 딱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양봉 캔들을 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무슨 기준이냐면 기존에 이 상승에서 밀렸던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어떤 그런 기준, 얘를 이렇게 잡고서 저는 보통 이런 캔들을 분석하거나 혹은 매매를 할 때 뭐 30분 봉이든 1봉상이든 어느 점에서 들어가느냐 매수하느냐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뽑은 그 캔들을 좀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이렇게 뽑아놓으면 그 다음날은 거래량이 세게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윗꼬리 달면 이렇게 그냥 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갖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끝까지 빼버려요. 쫙. 사실은 여기가 고점인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캔들이 세워지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앞서서 돌파했어야 될 요 구간을 세게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번 치고 나서 어떤 저항 라인이 생성된 후에 다시 거길 돌파하려면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뽑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도 라인에서 다시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는 움직임이 어떤 벌어지면 그때가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이걸 기준으로 아래 위에 캔들의 몸통에 대한 부분을 라인으로 긋고 쭉 뒤로 빼본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구간에 위치하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건드렸네요. 이거 맞죠, 그죠? 예.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거진 이 라인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고점이 돼서 돌파를 못했던 이런 라인들과 일맥상통하고 윗구간에서는 여기 최고점,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라인들이 다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돌파하는 이런 힘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을 크게 세우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그래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차트상의 얘기지만 이렇게 추후에도 앞서서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세게 터지는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도 이거는 좋은 움직임 아니죠. 거진 피레침 음봉과 같은 캔들이잖아요. 나와도 이거를 삼키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현재 상황에서는 차트 움직임은 저는 다시 한 번 더 얘는 이번 그 지수 하락에 대한 바닥을 찍고, 이 바닥 찍은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몸통 캔들의 중심, 그러니까 앞서서 고점이었던 요 25,000원 정도 라인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항이 됐던, 그리고 앞으로는 지지가 돼줘야 될 이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금 또 이제 22평선으로 금방 복구를 해버렸어요. 양목 뽑으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서는 바이넥스가
뭐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가장 좀 세게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이슈는 볼게요. 지금 보면 바이넥스가 광동, 제넥신 등으로부터 500억의 자금을 조달했다. CMO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500원 자금 조달했다. CMO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다. CMO 생산 시설.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 관련된 이슈와 약간은 또 기대감에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보면 어떤 뉴스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CMO 계약 관련해서네요. 그죠? 어쨌든 지금 CMO로 위탁 생산을 좀 많이 하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고 지금 돌려 세우면서 지금 움직임이 괜찮게 다시 한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량 좀 소화해주는 캠들이라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충분히 브리즈밴드 상단까지도 한번 치면서 다시 전고점 라인,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움직임이 좀 괜찮네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을 봐도 이 세우는 캔들 라인을 현재 기준으로 거진 몸통까지 복구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서 좀 움직이는지 지켜보신다면 상당히 좀 재밌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동 한번 보겠습니다. 매동도 봤을 때는 사모펀드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림,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들이 좀 털고 다시 받아주고 외인과 기관이 같이 쌍끌이 한 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금액도 그렇게 적진 않네요. 그죠? 시총을 좀 보겠습니다. 시총 9,800억에 유동 주식수는 2,700만 주네요. 그죠? 바이넥스. 그러면 매출을 좀 보겠습니다. 매출액 좋은데요. 2017년 780억, 1040억, 1253억, 반기 2020년 652억이니 곱하기 2하면 어쨌든 2019년 말에 매출보다는 더 나가겠네요. 최소 한 1300억 이상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해서 3년째 흑자, 지금 벌써 71억이니까 아마 당기순이익도 연말 되면 거진 100억 이상 되겠네요. 바이넥스가 움직이는 이유는 CMO에 대한 기대감과 좀 탄탄한 어떤 이런 재무 구조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움직여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모더나 관련주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넥스가 현재 대장이라고 좀 확실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 종목, 네 종목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게 뭐 어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언제 간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각각 종목별로 이건 좀 대장 혹은 이건 부대장, 뭐 1등, 2등, 3등 정도 라인은 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10월 시장도 한번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건 추석에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함께 남은 이틀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계속 또 찾아서 도움될 만한 영상들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